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월 21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가능한 좀 짧게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좀 수급 좀 보고요. 오늘 위클리 만기였으니까 수급 체크하고 아, 이번 달 좀 저항, 지지선, 저항선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요. 과연 하반기 2600까지 가능할지 좀 여러 가지 지표 체크하고 기술적인 흐름하고 놓고 좀 타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2600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아직 8, 9, 10, 11, 12, 5개월이 남았는데 가능할까?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5, 6개월 동안 가능할지 좀 타진을 해봅니다. 자, 먼저 오늘 좀 수급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만기여서 오늘 지수 하루 종일 꾸준하게 올렸는데 오늘 초반에는 장 초반에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 장 초반에 사실 기술적인 흐름상 이 패턴 어제 갭 뛰어서 음봉 누르고 나서는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제 어제도 끝날 무렵에 이야기했었지만 이러고 나서는 살짝 개파락하면 음봉 가능성이 많았었죠. 개파락하면 양봉 가능성이 많고 갭상승했으면 음봉 이렇게 마감되어질 가능성이 좀 있었고 개파락했으면 내려오다가 아래꼬리 만들고 양봉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갭을 메우는 과정이죠. 갭 메우는 과정. 그렇지 않으면은 양봉으로 음봉을 제압하는 양봉을 만들거나 그거였는데 제압하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좀 강하게 올려줄까 싶었는데 계속 매도가 나왔었던 수급상 연기금 얘네들은 계속 뭐 매도를 일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오늘도 매도했으니까 매도하다가 또 매수하다가 계속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인간들이고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오늘 매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결국에는 초반부터 좀 매도를 왕창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춤주춤했어요. 결국에는 외인들 선물과 현물로 지수를 견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클리 만기인데 오늘로도 외인들이 콜을 매수를 하는 분위기였고 누적으로는 뭐 적절하게 많이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일로도 외인들 쿠폰 매도하고 콜 매수하면서 꾸준하게 하루 종일 아마 이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로 수급이 바뀌면서 매수로 전환됐었으면은 오후에 좀 더 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짝 매수로 돌아오는 듯하다가 매도를 더 늘려버렸죠. 그죠? 그리고 매수는 투신들만 좀 매수를 오후까지 늘린 상황이었습니다. 투신들. 자, 그리고 뭐 이거 왜 종가를 올리다가 이게 선물인데 내려놓은 것은 이거는 뭐 위클리 만기에 맞추기 게임 한 거였습니다. 맞추기 게임 한 거였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결과적으로는 하루 종일 꾸준하게 올려놓았어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수급은 금융투자가 플러스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거는 아니어서 오히려 천천히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해요. 좋긴 한데 단점은 지수 게임 하면서 이 빨간색 대형주인데 대형주만 움직이니까 종목들이 탄력이 없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속 터지고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외인들은 푼 매도하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죠. 어제는 갭 띄워가지고 320에서부터 선물 누르면서 선물 매도하고 콜 매도하고 푼 매수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반대로 선물 좀 약간 환매도 했지만은 4,300개, 4,400개 매수하고 콜도 매수하고 풋도 매도하고 조금씩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코스닥만 기관들 현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비교적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갭 띄어서 누른 만큼 고스란히 회복을 시켜 놓은 거죠. 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위클리 만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래가 없으니까 외인들은 파생 게임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뭐 기관들은 방조하고 있는 거죠. 방조. 저런 외인들 현물과 선물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갖다가 조공 갖다 바치는 꼴인 것 같아요. 낮에도 제가 그냥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어디 감히 외인들이 맛있게 먹는데 갖다가 기관들이 옆에서 건드리고 방해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꼴 자, 그런 판때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외인들의 현물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수급이 안 들어오죠. 투신들은 들어오는데 투신과 사모펀드는 뭐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투신하고 사모펀드는 들어와요. 아마 바닥권인 듯 인지를 하고 훌륭하신 연기금 애들이 망쳐놓은 종목들을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많이 주워 담는 모양새도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쓰레기 새끼들은 뭐 하고 있는지도 아직도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나 1,000억 이상 매수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는 뭐 안정권에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원제도가 없어서 윗걸리 없애라고 그죠?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없애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제도 이야기하고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갖다 바칠 조공을 계속 늘리는 거죠. 월 단위도 바쳐야 되고 주 단위로 바쳐야 되는데 현대판 조공은 금융시장이에요. 이걸 뼈 때리게 깨우쳐야지 됩니다. 주식하는 개미들은. 그 중에서 파생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건 결국에 조공 바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좋아, 허울 좋아, 뭐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배경에 제도적인 장치 만든 거는 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때기의 구조와 판때기의 특징을 그러한 배경도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작용 기전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자 8월 3주 남았잖아요, 그죠? 다음 주 3주 남았어 만기까지. 그때까지는 과연 얼마만큼의 지수 레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럼 과연 하반기 앞으로 5개월
12월까지 2600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좀 타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오늘 320을 찍었습니다. 320을 찍었어요. 외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오늘 콜 규모도 어제까지 열심히 콜 매도하고 푼 매도 매수하더니 오늘은 322까지 푼 매도 늘리고 콜 매수를 327에 매도하고 325까지 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지수 위치는 320 아래쪽이죠. 그죠? 자, 뭐, 이 정도 모습이면 단기적으로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누적으로 보면은 저항이 320, 17, 20, 22, 25까지 좀 두툼하게 쌓여 있어요. 저항이. 20 넘어가더라도 22, 25 언더슈팅 되더라도 저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정도 물량이면 쉽게 바꾸거나 변화되기는 좀 어려운 물량이에요. 일단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안해서 보면은 325까지 올라가더라도 저항이네요. 그죠? 22, 25, 2200선 부근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저항받고서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양새. 3주가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게 변화 과정이 있으면은 변화가 되면은 추가로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저항이 여기에 있어요. 323, 325 사이에 저항이 있고 그 위로 저항은 326, 7인가? 328이네요. 8. 작은 글씨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네. 327, 8. 저항이 있어요. 자, 저항제를 보면 322, 3, 그 다음에 327, 8. 거기 돌파하면 매물 저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그러면 이제 340 부근, 338,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요. 345에서 350 부근. 자, 여기까지 가면은 지수는 얼마다? 2600이 되죠. 그죠? 이걸 사진해 봐야 돼. 그죠? 6월 하락하는 시점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타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는 요 변화 과정이 어떻게 있는지를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하반기면은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이만큼의 당겨서 보면은 이만큼의 시간이잖아. 1, 2, 3, 4, 5 이만큼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시간. 이 뒤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잖아. 자, 5개월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여기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죠? 이게 시간과 구간을 가격을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은 있다. 근데 변수들이 해외 변수들이 대외 변수들이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글로벌 그로스 옵티미즘 에럴 타임 로우. expecting stronger economy net 퍼센트 OW equalty라고 나오는데 자, 의미를 떠나서 봅시다.
여기는 금융위기 때였죠. 여기는 코로나 때였죠. 지금은 더 많이 내려와 있죠. 이걸 바닥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캐시 레벨 하이스트 신스 2021, 2001 이것도 보면은 자 이때가 911 때였는데 911 때 이후로 최대치죠. 이때 이후로 최대치죠. 캐시 레벨이 이 정도다 이거죠. 자, 이걸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이것도 뭐 여기 investors no longer expecting higher bond yield라고 나오는데 뭐 의미를 떠나서 이것도 보면은 리먼 때 그죠?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요거는 코로나 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나? 자, 이만큼 내려온 적이 없는데 올해 그만큼 내려왔다. 과연 이건 또 바닥일 것인가? 글로벌 플랫 아까 같은 건가요? 좀 다른 의미네요. 그렇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때부터 있었네. 이때는 우리 IMF 때죠, 그죠? IT 버블 퍼졌을 때. 그다음에 리먼 때, 코로나 때. 지금 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표들 보면. 이거는 이거는 아, S&P 500을 놓고 보는 건데 위클리로 이게 이렇게 나온 시점이 바닥을 표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시점이 거기서 그 시그널이 나온 시점을 표시를 해 놓은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게 요게 이제 조사 기관이 어디더라? BOFA 리서치 블룸버그 소스는 BOFA. BOFA에서 이제 이런 미국의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잠시만요. 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 그 자료를 가지고 뭐 이번 자료만 가지고 표현한 것을 볼게요. 썸머 리바운드 얘기 나오고서 그다음에 썸머 랠리 얘기가 나옵니다. 썸머 랠리. 얘네가 쉽게 이런 표현 쓰지는 않았던 애들이거든요. UFA 자료 가지고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높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봐야 될 것인가? 바닥권에서 이제 추가로 상승 가능성을 봐야 될 것인가? 러셀 2000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뭐 중소형주 섹터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벌써 수십 년 자료죠. 그죠? 수십 년 자료에서 현재 위치. 이게 뭐 의미를 떠나서 상승, 하락, 비율 비슷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떠나서 의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보여지는 지표의 위치를 보자고 우리는 심플하게 90년대
오늘 IT 버블.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금융위기 때죠. 리먼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더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야 될 자리냐 이거지. 이것도 자료는 BOFA 자료. 아이, 잠시만요.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네. BOFA 자료예요. 자, 그럼 지금이 이거 중소형 섹터들을 사야 될 것이냐? 중소형 종목들을 미국에 2레벨에서 과연. 자, 그리고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원자재의 계절성을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원자재의 계절적인 흐름. 그러니까 하반기는 상반기는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는 약세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위치는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에 영향을 미치냐?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진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자료들을 가지고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지금의 바닥권 형에서 현재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을 놓고 하반기를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반등하다가 추가로 하락해서 2000 깨지는 걸 놓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이냐.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될까? 저런 자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자료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니 미국의 흐름을 얘기 비중은 현재 위치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뭐 상승하고 반등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과연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V자 반등을 못했으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서 2600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비율로 볼 때는 10%밖에 안 돼요. 하락할 때 불과 3, 4주 만에 3주 만에 10% 넘게 빠지다가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10%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내려온 V자 반등은 한 번쯤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했다가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V자 반등 모습을 못 만들었죠. 안 만들었죠. U자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것인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아니면 더 완만하게 아니면 더 완만하게 완만하게 아니면 변동성 주면서 눌렀다가 나중에 연말에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다가 연말에 이런 모습으로 올라올 것인가? 뭘 고스란히 떼가지고 옮겨놓는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나 10% 정도밖에 안 되는 범위라 장기 매물 저항으로 보더라도 위쪽에 매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세제에 대한 그리고 확정을 지었는지 자료들이 좀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 과세에 대한 거예요. 과세에 대한 것들.
금융시장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까지 좀 있으니까 뭐 이것도 좀 참고 삼아서 볼게요. 그런 게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도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참 시기적으로는 참 뒷북 때리기 잘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뭐 세제 개편 좀 나오고 있고 증권시장 관련해서는 요거네요. 요거 이게 좀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현재는 들어오고 있으니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 기관들 중에서 투신하고 오늘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기금이 문제지. 이 새끼들이 언제까지 저지를 하고 있을 것인가? 연기금을 어떻게 족쳐야 될 것인가? 천조 원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 매수 안 하고 계속 해외 주식 매수하러 가게 놔둬야 될 것인가? 어쨌거나 수급적인 부분은 연기금이 얼마만큼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강도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죠.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과연 쇼 커버링이냐, 숏 커버링이냐, 커버링이냐. 커버링 들어오게 되면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네, 빨리 갚아야 되니까. 더 높게 매수 안 하고 가능한 싸게 갚아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매도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그거예요.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과연 그렇게 만들어 갈지. 가능한 싸게 갚으려면은 지수를 안 올리면서 매수를 많이 해야지 훨씬 좋을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기관들이 도와주고 있는 건지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자, 그러면서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파생 게임에서 주 단위, 월 단위로 열심히 수익을 잔뜩 챙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ATM기에서 빼가고 있는데 아, 보면은 기관들은 방조하고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조공을 갖다 바치는 꼴인 거지. 암묵적인 조공. 그러하니 분명히 수급적인 구조 이 매물 기술적인 흐름상 매물대 분석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단기간에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매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공매도 했던 조직들이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데 외인들의 지금 포지션으로는 그걸 허락을 안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만일에 간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올라가다가 한번 걸려서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면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21선이 돌아서 올라오는 거하고도 맞물릴 수 있겠죠. 여기 61선이 없는, 안 나와 있는데 61선이 아마 이쯤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쯤 내려올 거야.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61선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돌아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8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지나서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이런 흐름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래로 추가적인 변동성을 못 만든다라고. 그런데 이제 8월에도 또 확인해 놔야 되겠죠. 7월에 CPI가 어떠한지. 그죠? 일정들이 있겠죠. 8월 중순에 또 발표될라나요? 일정은 좀 확인해 봐야 될 테고. 그래서 또 변동성 만들고 있다가 그래도 양호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상승 흐름 만들면서 이제 100일선으로 60일선 돌파하고 100일선 올라가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얼마 만에 시간이 소요가 될지, 이게 과연 8월, 9월까지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일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그게 만들어져 갈 수 있을지를 좀 보고 가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인들이 계속 걸리는 부분들은 외인들 지금 파생 게임 하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현물 매수하고 누르고 매수하고 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서 지속적으로 좀 트래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위로 언더슈팅을 시키면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를 돌파해서 가기에는 장기 매물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6개월 가까이를 박스권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엄청 큰 자리예요.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올해 잘 가면 2600에서 2700 사이 최대치라고 보여져요.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겠느냐? 추가적으로 아까 뭐 미국의 그러한 지표들로 봐서는 확률적으로는 하방보다는 여기서 뭐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거나 변동성을 만들거나 하더라도 하방보다는 미국이 미국의 지수를 가지고 만든 지표들로 볼 때는 상방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거죠. 투자 전략은 그 가능성을 놓고 가야지 맞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수가 완만하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되니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고 인지하고 가야 될 것들이 격언이거든요. 격언.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이 오랜 세월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뼈 때리는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지수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에서의 전략은 어떻게든 물려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버티고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느리다고 하더라도 거래도 완전히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줍줍줍줍 음봉에서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 엄청나게 좋을 종목들이 널려 있는 것이고,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이 부지기수라고 제가 이야기도 해드렸죠. 자, 그렇게 가면은 이후에 흐름이 상당히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될지 긴축을 끝내고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긴축을 완화시키고 금리 인하로 바꿔서 가게 될지는 뭐 가봐야지 알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우리 지수가 코로나 저점 대비 이후에 1년 반 만에 만들어진 1년 만에 만들어진 고점에서의 근 절반 이상 조정을 받은 거였죠. 절반 이상이 한 60% 정도 받은 거예요. 6182 여기인데 382 382요 50 618인데 50 이상 50에서 618 사이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55% 내려온 거예요. 저점 대비 코로나 저점 대비 좀 많이 빠진 거죠. 많이 하락한 거죠. 한국 지수가. 가능성을 보고 좀 투자 전략을 수립해 가심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도 나오고 있고 외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사이클 때문에 계절 사이클 때문에 충분히 인플레도 잡힐 가능성이 있고 환율도 일정 부분 좀 진정 오늘도 마이너스 5원인데 진정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원화로 바꾸면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요. 그게 이제 이후로 실적 어닝 시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작업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기업들은. 그게 반영이 돼서 어닝 시즌에 실적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힘들죠. 달러 강세니까.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러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환해지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좋은 거죠. 서서히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은 수익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 시장에 어닝 시즌에 하나씩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하반기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야기 해드렸잖아. 지금 매 저항이 있는 데가 325까지 저항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려면은 이걸 매수로 다 바꿔주어야지 돼요. 근데 매수로 바꾸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치로 보면 이걸 네 단계의 매도 규모를 다 못 바꿔요. 바꾸더라도 아래 하나 정도 바꾸거나 중간에 띄워놓거나 이러면서 저항은 325의 저항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오버슈팅 올라가더라도 325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후에는 3주 뒤에 만기니까 만기 전에는 눌려질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단기적인 흐름상으로는 이런 모습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모습과 기술적인 흐름 저항 매칭 시켜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지수 흐름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차트 가지고 뭐 5일선이 어떻고 11선이 어떻고 21선이 그거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단기전은 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거고 지금 현재 미선물은 좀 약세 중이고 살짝 우리 야선은 야선도 뭐 살짝 약보합 정도였던 것 같은데 봅시다. 그냥 뭐 그냥 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정도. 일단 뭐 미국장 시작이 되고서 10시 반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지 될 겁니다.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 종목은 오늘 종목 이야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뭐 이야기는 패스하고 아무튼 지금 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의 바닥 징후 이야기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적인 흐름하고 외인들 포지션하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외인들의 이제 수급 포지션 좀 계속 좀 체크하면서 방향성 점검을 그때그때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는지 외인들의 수급 구조를 계속 추적하면서 가면은 되리라고 봅니다. 음, 질문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수치 대입에 대한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서 옵션, 외인 수급. 예. 이거를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느냐고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로 물어보신 건가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옵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좀 아시나요? 아니면 옵션은 잘 모르시나요? 옵션 매매를 해보셨는지 대략 조금. 자, 옵션은 기본적으로 매도 게임입니다. 옵션은 매도 게임이에요. 이건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매도 게임입니다. 매도 게임. 매수 게임이 아니라 개인들은 매수 게임을 주력으로 해요. 근데 옵션은 궁극적으로 매도 게임입니다.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녹여 먹는 과정들을 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 그 작업을 한 거죠, 외인들은. 양봉 만들고 갭 띄어가지고 위아래로 녹여 먹으면서 수익을 실현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천천히 양봉으로 올려놓고. 근데 매도 게임이기 때문에 콜을 매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방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아래 위로 매수가 있고 여기 매수가 있고 여기 매도가 있는 것은 합성이에요, 합성. 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매도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는 그 위치의 구간의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위에서 수익이 날 수도 매수로 수익이 날 수 있지만은 이 물량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게 웬만히 올라가기 전에는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능한 매도했었던 구간을 지지선, 저항선으로 잡아놓고 해석을 함이 그리고 그 구간의 기술적인 흐름의 지지 저항을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은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고점이 325니까 아래로 쌓여있으니 현재 위치는 이 정도이니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받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최대치로. 뭐 때로는 강하게 오버슈팅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25 위에서 눌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저게 이제 합쳐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건데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증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상방으로 만들어지다가 지금 구간을 320 쪽으로 맞춰 놓고 있죠. 맞춰 놓고 있잖아요. 그죠? 맞춰 놓고 있다는 얘기는 합성이라 그랬잖아. 합성. 해지용 합성. 그래서 지수가 더 올라가서 저걸로 매도를 해지하고 매수로 수익을 내려면은 이만큼 332로 올라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332로 쭉 치고 올리기에는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합성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면서 저녁 방송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일 벌써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인데 뭐 오늘 미국장이 지금 현재 뭐 약보합 정도, 우리 야선은 뭐 보합,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좀 미국 S&P 500 선물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저항 구간인데 저항받는 자리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여기를 잘 소화해서 돌파를 하면은 지금 이건 S&P 500 선물입니다. 여기 61선이 여기 있고 21선이 돌아서 올라오게 되죠. 올라가면은 위로 이제 매물 공백이어서 4100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4100 부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비율로 볼 때는 한 3%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수가 319, 18, 19, 20 사이야. 318, 319 됐어. 자, 여기서 그러면 3% 미국이 3% 올라서 3%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1.5배 반영하고 뭐 4%, 5%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전제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율로 본다. 2450줄이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으로 본다. 어디야? 327포인트대죠. 3% 올라가면 그죠? 종가상으로 가면 327, 328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오버슈팅 되면은 S&P 500도 거기서 저항받을 거란 말이에요. 밀릴 거라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저항 커요. 밀릴 거라고. 3주 사이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지수 따라갔다가 밀린다 그러면은 같이 올라갔다 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수를 분석할 때 이 미국 지수 흐름하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같이 놓고 메인들 포지션하고 우리 기술적인 흐름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아유, 안 움직이네. 아, 됐다. 자, 하루 남았는데 오늘은 미국이 좀 쉬어갈 가능성 보고 내일 지수가 쉬면은 종목들이 조금씩 탄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능성도 좀 봐야 되니까 별로 안 움직였거든 이번 주에. 오늘은 또 대형주만 움직였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쉬면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 보면서 내일 아침에 미국장 종가하고 우리 지수 수급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해 가도록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다음 주 종목들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